자, 우리 예술 지문 처음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예술 지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인문과 예술이 읽는 법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인문 예술을 함께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읽는 법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함께,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하는 작은 영역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견해, 입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 그리고 거기에 또 경제, 이거에 따라서 인문 지문과 과학 기술 지문의 읽기법이 합쳐집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모두가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에서 다르기 때문에. 먼저 예술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자, 1번 예술은, 예술은 당연히 예술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관점, 입장, 견해. 즉, 예술가의 관점, 입장, 견해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예술적 경향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인문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어떠하다 이렇게 똑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짝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그 다음 11번에서 우리가 한번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면 2번이 중요해요. 2번 별표 하셔야 돼요. 2번 별표. 특정 예술, 특히 이 특정 예술의 오른쪽에 특징, 설명, 표현 기법, 그에 대한 효과, 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정 예술은 보통 회화와 건축을 얘기합니다. 회화와 건축,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냐면, 표현 기법 혹은 표현 방법, 이 방법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 요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표현 방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효과 의도는 우리가 밑줄이나 물결로 잡아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선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저런 방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모일 때, 회화나 건축일 때. 뒤쪽에 예제가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예술에, A는 B단데, 선생님이 거기는 A는 A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A는 A, 그 다음 A 프라임, A2 프라임. 즉, 일반화해서 구체화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문단이 인문지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요 다음 거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실리카 성당의 평면 형태 변화라는 기출 지문이 있었는데, 이 기출 지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평면 형태가 변화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이 평면 형태 바로 어떤 거야? 평면 직사각형 구체화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개가 더 붙어서 그다음에 열십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3의 차이라고 있어요. 차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짝맞추기입니다. 즉 상대적 우리가 짝이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하는데, A는 A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not A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인문지문에서 B와 not B의 관계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상대적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지문에도, 요 책에도 실었지만 영화와 만화는 이미지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와 만화의 관계는 바로 상대적 짝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세모와 역세모로 끌고 가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화가 동적이다 그럼 만화는 우리가 정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병렬이 있습니다. A는 A, B, C, D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예요. 병렬.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요. 석가탑은 이게 화제잖아요. 큰 A. 석가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해서 A, B, C 이런 식으로 병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5번의 별표 통시 제일 중요해요. A는 A, B는 B 그러면 둘의 시대별 특징을 잡아주는 건데 둘의 관계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이 통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통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연대,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돼요. 무슨 주의,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연대 파트는 이따가 선생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늘 네모를 쳐주는 게 좀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자 A에서 자 B로 이렇게 흐를 때 변화에 초점을 맞춰주고요. 이 둘의 관계는 바로 A와 자 그다음에 나대이의 관계라는 거, 바로 상대적 관계야. 자, 요 포인트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전체 통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5세기에서 16세기 이렇게 바뀌는 이 변화. 그러면 15세기, 16세기 고대 중세. 그러면 이것도 A와 나대이의 관계예요. 자, 요것도 한번 이따가 자 해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제일 많은 건 사실은 1번, 2번, 5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2, 3, 4번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어떤 지문은 2에만 해당되고 어떤 지문은 3에만 해당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글 자체에 만약 2문단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문단은 병렬로 되어 있고 5문단은 통시로 되어 있고 각각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연습해야 돼요. 자, 우리가 20세기 미술의 특징 그거 한번 보자. 자, 거기 지문. 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1번과 사실은 2번으로 읽는 거거든요. 1번과 2번으로. 즉, 인문지문의 수직 독해로 읽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나랑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단락. 자,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자, 요 동그라미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다원성 밑줄.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끌고 가야 돼? B' 잡아야지. 왜?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화제가 되는 거고요. 다원성이 바로 B잖아요. A는 B이다. 그럼 이제 B' 잡으셔야 돼요. 다원성에 해당하는 B' 눈으로 쭉 보세요. 쭉 눈으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 바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것만 밑줄 치면 될 거예요. 그럼 다원성하고 연결해봐. 그렇죠? B' 잡아야 돼. 다원성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이라는 얘기야. 다원성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원성하고 연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다원성 기준이 존재하는 걸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자, 학자 나왔고요. 자, 미술 종말론 동그라미. 그럼 얘 뭐 얘기할까? 얘 다원성 얘기하겠지. 됐죠? 자, 동그라미 화제입니다. 따옴표로 묶여있으면 화제야. 이러한 상황, 다원성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계속 끌고 갑니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밑줄 쭉 쳐.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자, 개방적 동그라미, 생산적 동그라미 됐죠? 이렇게 끌고 가야죠. 특히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위에 있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미술인 거야. 그래서 연결하세요.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와 연결해.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앞으로 난 이런 얘기 할래요 라는 이제 자 화제의 제시가 됩니다. 이러한 다원성 동그라미. 그럼 머릿속에 뭘 잡고 가야 돼? 다원성을 계속 잡고 가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미술작품이 되는 게 다원성이구나. 자, 그러면 이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 동그라미 1번. 이어져 온, 자, 밑줄 쳐.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 이게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다원성은 새로운 것일까 아니면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자 우리가 많은 지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서 볼 거냐면 앞에 거보다는 뒤에 힘을 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자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됐죠? 자, 시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락부터 보실 때에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먼저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한번 보세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요거 밑줄 쳐봐.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낯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네.
그럼 낯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로 거기다 밑에 낯선 것은 아니다. 거기다 저기 A라고 크게 써. 왜요? 저 위에 Q가 2개 나왔지. Q1, Q2 2개 나왔잖아. answer가 바로 나와. 낯선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엇을 관점으로 볼 때?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으로 볼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고 가줘야 돼? 자, 뒤에 문장 그러나 그런데 없죠?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요거 중심으로 읽어가셔야 돼. 됐습니까?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봐. 형식의 이러한 자유로와 요거 밑줄 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였다는 얘기? 형식의 자유로와 얘기였다는 얘기야. 윗단락에.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그러나 단토 나왔습니다. 그러나 체크하고 단토 가로 묶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자 밑줄 20세기 만의 질적 차별성. 그러니까 위에는 형식적인 얘기였고요. 이젠 질적인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 시간 드립니다. 요거 이제 하고 1번 문제 풀어봐. 이 1번 문제 정답률 50% 안 됐어. 자 시작. 계속 읽어갈 때 다원성 머리에 잡고 하나 단락 끝나면 첫 단락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계속 보면서 가야 돼. 첫 단락을 계속 놓치면 안 된다. 하나 단락, 첫 단락 보고 세 번째 단락 읽고 첫 단락 살펴보고 네 번째 단락 읽고 첫 단락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야 돼. 위아래로. 이걸 한번 연습해봐. 그렇죠. 너무 잘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엮는 거야. 알겠지? 그 연습 중요해. 자,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 있잖아. 힌트 줄게.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잖아. 이게 가능하면 쭉 밑줄로 가지 말고 핵심만 밑줄치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각 문장에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과 똑같은 말들이 있을 거야. 여기는 그러나 하나도 없죠? 그 똑같은 말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서 한번 가봐.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봐봐. 17세기 이렇게 쭉 나왔잖아. 그치? 쭉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되게 잘했어. 네모 잘 쳤어. 17세기의 나라들은 신이나 성인을 그려오던 것은 벗어나. 이렇게 하잖아.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 A나 B가 떠오르니? 그치. 여기서 쳐주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만 밑줄 치면 돼? 그래, 여기만 밑줄 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밑줄 갈 필요 없다고. 이해가지? 이거 지워.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만 밑줄 치려고 노력해봐. 오씨, 잘한다. 잘했어. 우엑 쳐야 돼. 신이나 성인. 잘했어. 이제 답만 풀면 돼, 이제. 답만 잡아주면 돼. 그치.
오늘 좀 곱다. 선지에서도 키워드 잡아야 된다. 키워드. 제일 중요한 게 첫 단락이라고 해서 첫 단락에서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수직 독해야. 그럼 머릿속에 뭐만 잡아? 다원성만 잡고 가야 돼. 그 문제 풀 수 있어, 선지. 어차피 50% 안 되는 거니까. 자, 20초. 우리 가족은 나 빼고 다 지금 포함가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자, 본인이 한 거하고 잘 비교해봐.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사고 과정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머릿속에 잡아주셔야 돼. 알겠죠? 그 내가 밑줄 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겠죠? 그걸 잡고 가야 돼. 자, 두 번째 단락.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밑줄 쳤죠? 르네상스 때, 자, 이런 거 네모 치는 거야. 르네상스 때, 이런 거 네모 쳐봐. 시작된, 자, 화가의 서명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왜냐면,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 자, 저작권 밑줄 쳐. 서명이 저작권이잖아. 자, 그리고 나서 즉 나오면서 밑에 뭐 있어? 자기만의 방식 밑줄 쳐. 됐죠? 다 똑같은 말이야. 봐봐.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화가의 서명, 이게 바로 저작권, 이게 바로 자신만의 자, 방식이야. 흐름 이해가니? 이렇게 같은 것들 쭉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단락 넘어가자.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 형식 얘기야. 그 다음에 뒤에는 뭘까? 이제 내용 얘기야. 이런 둘의 차이가 보여? 보입니까? 형식의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중심화. 형식의 자율화 세모 한번 잡아주고 내용의 그 자기중심화 역세모 잡아줘봐. 자, 됐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자, 17세기 네모 쳤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밑에 19세기도 네모 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17세기는 자, 신이나 성인을 그리던 오랜 관행. 자, 그러니까 신과 성인에 대해 X를 딱 치면 이제 어디 밑줄 쳐야 돼? 친근한 일상이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친근한 일상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만 밑줄 치는 거야. 친근한 일상 이렇게. 그 다음에 19세기. 자, 19세기 네모 쳤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선 나트 친근한 일상에 해당하는 걸 밑줄 쳐줘야 돼. 맞습니까? 통치적이죠? 어떤 거야? 내면이죠. 됐습니까? 내면에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내면. 근데 얘들아, 밑줄을 쳐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그런 체크 방식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건. 이해가지? 일관성. 그러니까 전부 동그라미에도 상관없어. 나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해 갑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자, 내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자, 예술적 주체성, 두 번째 단락 있지. 그 다음에 자율성의 발휘, 세 번째 단락 있지. 형식과 내용의 자율성인 거야. 자, 발휘라는 밑줄 쳐봐. 일관된 흐름의 정점, 밑줄 쳐. 20세기 미술은 자, 일관된 흐름의 정점.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 일관된 흐름의 정점, 똑같은 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 이게 보이니? 하나의 흐름이 눈에 들어와? 이거하고 쭉 연결해. 하나의 흐름하고 일관된 흐름.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끝에 얘기했던 하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이제.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아직 안 나온 거 뭐야?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안 나왔잖아, 아직.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그러나 이렇게 나와. 됐지? 그러나 단토 가로먹고 별표. 이제 얘 입장으로 끌고 가야 돼.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흐름 어떤 흐름?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 이해갑니까? 요거. 자,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자, 요거
이거 밑줄 가야죠. 20세기 만의 질적 차별성. 이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다원성이야. 첫 번째 단락에서 다원성, 그것이 미술 종말론이라 그랬잖아. 맞아? 다원성 놓치면 안 돼. 뭐였어? 모든 게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 미술과 미술이 아닌 것에 구분이 없는 거, 기준이 없는 거. 됐어. 계속 끌고 가자. 자, 이전 시대까지는, 자, 나왔어. 이전 시대 나오는 순간, 아, 이제 차이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근거가 뭡니까? 세 번째 줄에 반면이 눈에 들어오잖아. 맞아. 그러면 이전 시대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 다 세모 칠 거야. 갈게. 이전 시대 세모. 미술과 미술 아닌 것에 뭐가 있었다? 구분이 있었어. 맞니? 구분의 세모. 곧 앞에 거 그대로 받는 거야. 곧 오른쪽에 뭐니?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 세모.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얘기야. 세모 의존했습니다. 반면, 자, 반면 갑니다. 자, 이제 20세기. 이거 그냥 역세모로 갈까요? 역세모로 갈까요? 자, 20세기 역세모 잡아.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들로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이, 즉 모든 게 미술이 되는 거예요. 보듯이 전시적 요소로는 그러한 구분이 자 불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역세모 잡아줘야죠. 위에는 구분, 밑에는 불가능. 됐습니까? 구분의 불가능. 이런 차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면 뒤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반면 뒤로 읽을 때는 위에 거를 보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대적인 짝을 잡지. 앞으로만 가면 안 돼. 자, 이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직접인 획이 자, 역세모 갑니다. 작품 밖에 비전시적 요소.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줄 비평까지. 비평의 중요성 역세모. 그래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3번이야. 왜 그럴까? 자,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돼요.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술작품 생긴 정체야? 더 많아졌지? 그렇지. 왜? 첫 번째 단락 올라가 봐. 밑에 세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뭐가 눈에 들어와? 개방, 생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건 정체가 아니죠? 더 많아진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흐름 이해 가니?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셔야 돼. 자, 이제 넘겨. 자, 17. 자, 요 녀석 우리가 첫 단락 같이 한번 볼까? 자, 보세요. 자, 음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은 음악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어. 자, 뒤에 18세기인데요. 내 마음은 치고요. 얘 욕하는 거 아니죠? 자,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뭐니? 악보다. 됐어요. 자, 악보가 화제야. 악보 동그라미 잡아.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게. 오늘날 악보 그대로 끌고 가지. 밑에 또 악보 동그라미. 위에 거하고 옆 거. 화제 악보 계속 끌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자, 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자, 높이 세모. 자, 높이를 나타내는 자, 뭐하고 뭐? 5선과 음자리표를. 저기 한번 연습해봐.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자, 이거 A라고 하시고 여기 B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음길이, 높이, 음길이.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높이를 나타내는, 그 다음 뒤에 음길이를 나타내는, 이게 눈에 보이니? 이렇게 두 개가, 이 각각의 특징으로 읽어줘야겠구나. 맞습니까? 음길이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음길이 나오죠? 자, 음길이 역세모. 똑같이 두 개 나올 거야. 자, 음표와 박자표. 자, 음표에다가 A. 박자표. 박자표에 B.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봐.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높이와 음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이제 예측 들어오지, 이제. 자,
뭐가 들어올까? 우리가 선지에서 분명히 얘네들 섞어놓을 거야. 이해 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야 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로 우리가 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줘야 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한번 봐봐. 그 다음 단락. 이제, 요게 여기까지가 화제가 끝이야. 그럼 그 단락 보니까, 선은, 앞에다 최룡이라고 적어주면 더 깔끔하지. 미안합니다. 자, 선은 높이. 자, 높이. 이 선은 무슨 선일까? 오선이겠죠. 이해가죠? 자, 높이 세모 잡아. 자, 여기 우리가, 자, 높이로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그 다음 단락 뭐냐? 음길이잖아요. 음길이야. 자, 그럼 칠판. 또 그 다음 단락도 음길이야. 똑같이. 맞습니까? 똑같이 음길이야. 그럼 마지막 단락 보니까 이와 같이 높이는 끝났네?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요약 정리. 됐죠? 다시 높이 하니까. 그럼 봐봐. 예측해, 이제. 여기서 이렇게 A, B, A, B 얘기했잖아. 높이는 한 단락이고 음길이 두 단락이야. 맞아요? 그럼 예측해. 여기 A, B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둘이 차이를 또 읽어줘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나올까? A,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가? 자, 자, 1번 문제 풀어.
있잖아. 지금 봐봐. 지저분해. 쌤이 생각할 때는. 그치?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여기서 A, B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사이도 우리가 다르게 해야지. 이번에서는 요접도 세모, 역세모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잘 안 보이지, 그지? 잘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깨끗하게 뭐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봐, 무조건. 예. 지금은 네가 핵심을 위주로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선은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래야 네가 보면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깨끗해야 돼, 알겠지? 그거 한번 연습해봐. 많이 늘었다. 그거 좋아. 좋아. 틀려도, 잘했어. 잘했어. 요거 이렇게 했구나. 아주 좋아. 잘했어, 이런 거. 그래, 깨끗하네. 깨끗해야 돼. 물론 선생님 거는 너무 깨끗하지? 이게 한 번에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체크하기 직전에 먼저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선생님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니까 먼저 단락을 들어갈 때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본다고. 쭉 훑어보고 이렇게 읽어야겠구나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훑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 첫 단락 되게 자세하게 읽고 그다음에 각 단락의 첫째 줄 먼저 보고 올라가서 각 단락에 쭉 훑어봐. 훑어보고 들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전략을 세우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리게 읽어도 괜찮으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거야. 얘가지? 그러니까 지문은 깨끗해야 돼. 지저분하면 안 돼. 표시를 하더라도. 조금 쌤의 표시가 많은 게 요 정도? 읽으면 3방에. 그래서 한눈에 눈을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안 해. 자, 같이 갈게요. 자, 거기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자, 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 그럼 머릿속에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제 5선 얘기 나올 거야. 그지? 처음에 선은 시작했으니까. 그지? 5선 얘기 나올 거야. 구색이 네모 쳤어야죠. 구색이 네모 치면, 먼저 세기가 딱 나왔잖아. 그럼 이 세기를, 이 새끼라고 할 뻔했습니다. 자, 구세기. 미안합니다. 자, 구세기. 네모 쳤지? 밑에 11세기도 네모 쳤어야 돼. 그리고 그 밑에 14세기 네모 쳤어야 돼. 그리고 또한 오른쪽에 11세기 또 나왔지? 네모 쳐봐. 그리고 위에 11세기하고 엮어. 그렇지. 똑같이 엮어줘야 돼. 알겠지? 자, 여기 좀 중요해. 자,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거 나는 이렇게 읽었어. 봐봐. 구세기용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거기다가 원인이라고 해봐. P라고 써, 그냥 P. 그냥 원인이라고 써, 원인. 그래서 뭐 했어? 기호로만 얘기했어. 맞아? 기호로만 얘기했더니, 자, 정확한 높낮이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맞아. 그럼 정확한 높낮이에다가 P라고 써봐, 크게.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봐봐. 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한 높낮이를 할 수가 없었어. 맞니?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게 문제점이잖아. 해결 방법 나와야지. 이제 뭘 사용해야 돼? 선을 사용하면 이게 표현 방법. 됐어요? 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한 높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머릿속에 사고 과정으로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자, 재현할 수 없었다. 11세기경 2선이 나오선 비로소 뭐가 나와? 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선이 없었는데 이제 2선,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자, 그래서 5선 맞습니까? 5선이 되니까 이게 언제? 14세기. 그러니까 5선 여기 딱 체크해 줬어야지. 이게 중요하지, 그지? 지금 뭐 얘긴데? A가 5선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자, 5선은 14세기 완성됩니다. 또한 11세기부터 사용되는, 이제 뭐 나와야 돼?
음자리표 나와야지. B. 자, 거기 5선에다가 A, 그 다음에 음자리표에다 B. 그렇지. 고정된 음 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자, 기능을 해보죠. 확실하게 나옵니다.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재현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 얘기입니다. 음 높이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5선과 음자리표는 음의 높낮이 얘기. 그러니까 음 높이. 됐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정확한 음 높이를 할 수 있었대. 여러분들 그거 알아? 맞나 이게? 아, 오랜만에.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그리지 않아요? 맞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아, 이걸 높은 음자리표라 그래? 베토벤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베토벤. 대충 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지? 바빠 죽겠는데, 그지?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베토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베토벤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듣는 클래식이 둘이야. 바흐하고 베토벤. 이 둘만 듣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워낙 악필이었어요. 진짜 악필이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 혹시 알아요? 엘리제를 위하여? 후진할 때 나오는 옛날.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원래 엘리제가 아니죠. 원래 이름이 뭔데? 또 까먹었어. 난 정말. 그러니까 얘가 사랑한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인데요. 엘리제가 아니라 너무 너무 악필이었기 때문에 그걸 엘리제라고 잘못 기록한 거예요, 후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베토벤은 최룡선이라고 쓴 건데 후대 사람들이 정우성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잘못 쓴 거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음길이 표시하는 기호 13세기 말 네모 쳐야죠. 그 눈으로 빨리 보는 거야. 없어. 13세기가 다야. 프랑코 기보법 동그라미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이제 난 다시 두 번째 단락을 다시 이때 위에 올려본다고. 이해 가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음길이하고 음표와 박자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했죠? 자, 여기는 음표만 나온다고. 이 기보법에서 네 종류의 음길이를 정하고 듀플렉스 롱가, 그 다음에 세미 브레비스, 자, 네 가지 음표로 표기했대요. 자,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자, 여기서 우리가 살짝 뭐가 들어가냐면 음표 동그라미 쳐봐. 음표 동그라미 쳐. 사용하여까지 화살표 해봐. 사용하여 가로질러서 화살표 해봐. 자, 뒤에 효과 의도에 밑줄 쳐. 어딨어?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이해갑니까? 여기 체크해야 돼. 이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음표를 사용했더니, 자, 리듬의 표현이, 자, 가능해졌다. 이게 동그라미 1번 선진 거예요. 리듬의 표현은 박을 표기한 후? 아니요. 그죠? 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 바꿔치기 했다라고 보십니다. 자, 특히 다성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다른 리듬이었는데, 자, 유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나오고요. 음길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으로 반복하면, 즉, 여기도 인과로 나오죠. 리듬이 반복되면 박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듬이 반복되면 박자. 됐습니까? 자, 이를 표기한 거예요. 박자표, 어디다 B.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B. 그래서 밑으로 갈게요. 몇 세기? 14세기. 이해가요? 그러니까 선지 1번에 박을 표기한 후, 박은 몇 세기? 14세기. 이해가죠? 확실하게 보이죠? 자, 음표 사용하는 거 13세기 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14세기 이전에는 그럼 세모 딱 쳐도 괜찮아. 그렇죠? 차이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와 같이 음 높이 세모 잡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음길이 역세모 잡으시고요. 그래서 악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4세기 때는 모두 표기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특히 3번에 보니까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하는 기호였다. 리듬 표시 뭐예요? 음길이잖아요. 근데 음자리표는 음 높이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은 이래서 틀렸는데 애들이 3번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구세기. 그럼 구세기 올라가야지. 구세기 올라가야지. 그죠? 우세기로 올라가면 구세기 뭐예요? 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찍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전체 흐름을 못 잡았다는 얘기야. 크게. 이해가죠? 이렇게 이것도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자, 잠깐 쉴게요. 여기 오른쪽에 18페이지는 좀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 오고 나서 좀 길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 베토벤표 베토벤 자, 베토벤 한번 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베토벤이 나오네. 자,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문제 금방 풀거든요. 자, 갈게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자, 빨리 뒤에 읽어. 걸작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베토벤 교향곡은 자, 동그라미 잡고요. 걸작이다. 여기는 전체가 견해주장입니다. 견해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지문처럼 읽는 거야. 그럼 베토벤 교향곡은 걸작이다. 이게 논. 자, 뒤에 이제 증이 나올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이유는 뭐니? 그럼 B' 찾아. 걸작인 이유. B' 찾아야 돼. 음악 소재를 개발. 밑줄. 동그라미 1번. 다 고 엔드. 그럼 동그라미 2번 나온다는 얘기야. 창작 기법의 탁월함.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이기 때문이다. 됐죠?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럼 B2'이 이제 나올 거야. 그럼 B2'이 뭔데? 음악 소재 개발, 창작 기법의 탁월함. 됐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히 갑니다. 갈게요. 3번 교향곡 영웅. 이거 뭐예요? 베토벤의 교향곡. 됐습니까? 구체적이죠? 자, 영웅은 자, 밑줄 쳐봐. 으뜸함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여기까지. 자, 1번. 1번 다시 이렇게 봐. 1번 다시. 됐습니까? 1번 다시. 자, 그 다음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창작 기법이 탁월함 나와야지. 밑줄 쳐. 변주와 변형 기법. 2번 다시. 밑줄 치고 변주와 변형 2번 다시. 통해서 자, 통일성을 유지한대요.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다 이처럼 힘 받아 넘깁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힘 받아 넘기 이처럼이니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돼. 됐어? 그 한 단계 위가 뭐니? 음악 소재 개발, 창작 기법의 탁월함. 1, 2가 순서대로 나올 거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 1번.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2번. 함으로써 성취해낸 법작성은 후대 작곡가들의 본받은 창작 방식의 전형 1번, 2번. 유례 없이 늘어나는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화제 나와.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 1번, 2번. 됐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 내적인 원리였어.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파토리로 자리매김했을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다면 이제 뒤에 어떤 얘기 나올까? 필자의 의도 봐봐. 내적인 내적인 원리만이 그랬을까? 그럼 뒤에 어떤 얘기 나오겠니?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적의 반대가 뭐야? 외적. 그래, 이제 외적으로 나올 거야. 이제 예측하고 가야 돼. 자, 하게 됐을까? 자,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 중심에 서고자 했던 자,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 요거 물결. 이거 뭐야? 이렇게 적어. 외적이라고 적어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자, 오스트리아 빈의 청중의 음악관 동그라미 1번.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동그라미 2번. 천재성 남 동그라미 3번. 이게 다 뭐야? 외적인 것의 증인 거야, 대진님. 자, 그 다음 단락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1번, 2번, 3번 했잖아. 맞니? 근데 밑에 단락이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병렬인 거야. 전체 흐름 이해갑니까? 각 단락에 하나씩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있잖아요. 이것만 읽고 풀어봐. 세 번째 단락만 읽고 문제 풀면 1번이 기억의 관점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관점이니까 무엇은 어떠하다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 시작. 세 번째 단락만 읽고 풉니다. 여기 X 많이 쳐야 된다. 아니지. 부정문이잖아. 우리 X 쳐야지. X 치고. 왜 X로 가야지. 원하지 않았으니까 제목 X, 가사 X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부정문 다 X 치라고 했지. 그렇지. 아니. 있잖아. X 칠 때 원치 않았다에 X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이 음악의 외적 단서에다 X를 쳐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목이나 가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지. 잘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연습 때 잘하는데 잘했어. 이게 보통 이런 거 있죠. 이게 연습 때 되게 잘하는데 이게 실전이 되면 자기 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 실력 발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려요. 선생님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 경기, 어웨이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홈 경기면 승률이 훨씬 더 거의 70%까지 가요. 대부분에. 그래서 원정 가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멘탈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의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만약에 홈앤어웨이, 자 만약에 홈에서 자 A팀이 있는데 자 A, B가 있잖아. 홈에서 1대1로 비겼어. 이렇게 하자. 원정 경기에서 만약에 둘 다 합산이 만약에 1대1 그 다음에 똑같이 2대2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면 조금 합산이 뭐야? 3대3이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더 많이 골을 넣은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원정에서 이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팬들이 막 우와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외국인들이. 그죠? 막 당대 막 이탈리아 막 이런 애들 포르투갈 왔는데 딱 경기장 들어오는데 온통 빨개. 온통 빨개인데 진짜 거기에 막 모인 막 진짜 5만 6만 이 양반들이 갑자기 꽹가리 치면서 갑자기 막 그쵸? 그리고 막 정박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스텝 꼬이고 막 야 진짜 힘들었을 거야. 다 같이 막 오 필승 코리아 막 부르고 이 뭉개지는 거야. 리듬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조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그 정도 아니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력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가자. 이거 같이 해볼게. 자, 다달락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자, 거기 뭐니? 순수기약입니다. 순수기약 밑줄 쳐. 얘들아, 이제 이거 팁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들, 순수와 똑같은 말을 몇 개 적어볼까? 앞으로 이거 되게 반복될 거거든, 신기하게도. 순수랑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 그 자체로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반대가 뭐야? 내용이겠지. 그치?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아예 체크해 놓으세요. 팁입니다. 순수, 그 자체, 형식. 이게 되게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이야.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형식만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 플러스 형식을 강조할 것인가. 이렇게 보통 나뉩니다.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순수 기악, 악기로만 하는 음악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래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연주 음악. 되죠? 클래식은 전부 다 연주 음악이잖아요. 누가 막 노래하지 않잖아요. 순수 기악이란 어떠하다? 소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리 밑줄 쳐? 소리만 밑줄 치죠. 어떤 것 X 빡 한번 쳐봐. 자,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거 끌고 갈 거야. 자, 언어가 담기에 부족하다. 언어 X 빡 쳐야지. 그렇죠? 그럼 언어는 뭐야? 형식의 반대인 내용이야. 그리고 언어가 순수 기약이 주는 의미를 담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 X, 가사 X 이런 게 외적 단서겠지, 그지?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뭐야? 내용, 의미야. 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니? 그 자체.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순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라는 뜻이야. 따라서 자, 언어가 순수 기약이 주는 의미를 담기 어렵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언어는 쓸데없는 거야.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줘서 언어를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X.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정답 몇 번? 4번.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잠깐 쉴게요.